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0월 19일 오후 7시인데, 오늘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지수가 폭락하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하고,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도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두 종목, 에이텍, 알맥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실적 발표가 있었죠. 테슬라, 넷플릭스. 그래서 보시면 넷플릭스, 테슬라 등등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고 넷플릭스는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 어제 0.9%대 하락이 좀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대 좀 강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를 넘어가 주지 못하고 또 오히려 고점이 더 낮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또 단기적으로 지지받을 구간이 어딘지 좀 살펴보면 일단 일봉상 당연히 장기평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본다. 이전 저점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빠지면 여기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가 오히려 고점 추세가 점점 낮아지는 그림으로 좀 안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S&P 500도 여기서 저항 맞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죠. 그러면 이제 아래로 열리는 구간은 일단 여기긴 한데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하락을 좀 했으니 한 이중 바닥의 느낌으로 찍고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아니면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해야겠죠. 그럼 장기평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도 이 이전 저점을 이탈했었다가 이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갭으로 들어오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이전 저점대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가격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이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지 깨고 내려간다면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구간은 어디인지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 이 이전 저점이 깨진다. 그럼 다음 지지 저항 라인 구간이 일단 여기로 좀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본다. 근데 요 정도가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면 야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만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위로 수렴하던 추세를 이탈했다. 위로 수렴하던 추세를 더 크게 위로 돌파해 줬으면 베스트일 텐데 여기서 이 위로 수렴하던 추세를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 그래서 이 수렴하던 추세를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로 수렴하는 추세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승세기형 수렴인데 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다 수익 구간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도 심리가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끝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면 강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안 좋게 안 좋은 흐름으로 일단 이런 추세를 이탈하는 수렴하는 추세를 아래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장기평 라인 여기 정도 보이는데 2363까지도 일단 열려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주봉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음봉 강하게 내리 떨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좀 바닥을 다져주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3%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개파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전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는데 코스닥도 제가 추세를 좀 그려놨는데 이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여기까지 좀 열려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코스닥 자체는 코스피보다 더 안 좋죠. 그냥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부터 추석 뭐 전부터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죠. 거의 지금 두 달 가까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 주고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좀 더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지는 지지라인 여부 지켜주는지를 체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봉상 느낌을 보면 계속 이번 주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아래꼬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 정도 가격대를. 그래서 다시 상방으로 틀어주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이제 지켜주지 못하고 장기평, 주봉상 장기평 근처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이 구간이 깨진다. 이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 만약에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다음 지지는 여기로 보이죠? 이 윗골이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 진짜 이게 다 깨지면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저처럼 저도 최근에 비중을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을 줄이니까 지수가 막 2, 3%씩 빠져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주식 뭐 여기서 하락을 좀 주고 다시 올라가면 내가 손절한 거나 비중 정리한 게 아쉽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리스크 줄여놓길 잘했구나 이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겠죠. 시장의 흐름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이런 걸 좀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신 관심을 하나씩 볼게요. 먼저 웅진부터 볼게요. 제가 가져온 종목들도 추세가 거의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볼게요. 먼저 웅진부터 좀 보면 웅진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111선은 너무 손절 라인 짧고 조금 더 아래 보면 이 정도 공구리 라인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이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온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 저점을 기다려야 되는 위치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장기평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라면 장기평 위로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더라도 짧게 손절하기 위해서 장기평 위에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을 계속 그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추세를 최근에 강하게 돌파를 했었는데 보시면 지금 장기평 448일선도 깨졌고 111선, 224일선도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지금 깨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이러한 하락 추세가 단기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추세를 뭐 끝부분에서 돌려주고 다시 돌리는 그림이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 하락 추세가 9월 중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지시스도 제가 111선 위에서 손절 라인으로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이 구간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근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봤었는데 어제 오늘 빠지면서 강하게 좀 밀려내는 모습이 나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전 저점까지 올 거를 좀 기다려야겠죠. 아니면 적어도 이런 그림으로 쌍바닥 찍고 올라가거나 다시 양봉을 강하게 뛰어서 장기평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이러면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고점 추세가 이렇게 고점과 저점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짧게 주면 베스트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럼 이전 저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추세선은 그려놨는데 이제 가로 손절 라인으로는 111선 라인을 제시해드렸었죠. 2,200원 정도. 근데 이 구간은 깨진 모습이고 지금 단기 우상향하는 추세가 있다. 이 추세를 지켜주면 한 번 더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매집봉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매집봉을 기준으로 이 추세를 지켜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이 그림이 나온다면 장기평 하나씩 다시 테스트하러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여기를 강하게 이탈한다. 그러면 저점을 하나씩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잡을 것인지 세력들이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바닥으로 좀 더 내리는 작업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추세선이 깨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SV 인베스트먼트. SV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손절 라인 가격대로는 지금 공구 라인으로 보이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오늘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 저점대까지 좀 열어놔야 하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켜줄지 아니면 여기를 한 번 더 깨고 저항 먹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크게 보면 민베스트먼트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유입됐는데 앞전 거래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뒤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이 SV 인베스트먼트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장기평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좀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내려주고 잡아주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베스트일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두 종목 볼 건데 먼저 에이텍부터 볼게요.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게 9,000원이었던 종목이 47,000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치다가 내려오는 파동 주면서 다시 바닥으로 돌린 모습인데 재무가 당연히 안 좋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재무도 보시면 나쁘지 않죠. 매출액 꾸준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부채가 거의 없죠. 부채 10%, 유보율이 2000%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고
그럼 지금 위치에서 차트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바닥으로 지켜졌었던 구간 요 정도 되는 모습이죠. 8,4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거 보고 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좀 보내주고 그 에이텍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개파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개파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이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양봉 하나 빡 뜬다. 그러면 다음날도 양봉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봉 이후에 또 한 번의 양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고점 대비 고점에서 중요한 건 고점에서 일단 거래량이 크게 나가는 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으로 매집이라면 이 고점에서 나가는 적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들어올리고 크게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밥그릇 차트죠. 밥그릇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알맥 알맥은 저도 공모주 청약을 해서 괜찮은 수익을 좀 보고 나왔는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추세로만 보면 이런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하락 추세 진행이 되고 바닥을 잡아주고 돌려줄 때나 아니면 3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알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한다. 조금 더 하락한다면 어 4만 원, 4만 원 초반 3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바닥이라면 여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한번 돌려주는 그림 나올 때 만약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 언덕을 만들고 내려가더라도 장기평 위에 올라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히려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았던 요 정도 가격대 위로 올라왔을 때 요 정도 가격대로 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눌림 주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매집을 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중요한 날이죠. 일단 9시 반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되고 오늘 연준 부의장 제롬 파월 연준 금융강도 부의장 연은 총재 연설 있죠. 이 기업들 실적 발표 있고 오늘 그래서 아마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제롬 파월 입에서도 좋은 얘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전쟁이 터지고 있지 오히려 좋은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번 주 코스피 아마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